K컬처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과 열기는 외계신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기대를 모았던 2016 그래미 시상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타공인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이죠. 그래미 어워즈에서 K-팝 데몬 헌터스 주제곡인 골든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상을 받은 건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래미 하면은 정말 최고의 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베스트송 리튼포 비주얼 미디어 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풀어보면은 베스트송은 이제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고요. 리튼은 쓰여진 창작된 곡이고 포 비주얼 미디어는 시각적 영상 매체를 위해서 쓰여진 곡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각적 미디어라는 거는 영화,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을 포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 매체의 가장 우수한 곡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수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미라고 하면 늘 따라붙는 말이 세계 최고의 음악 시상식이다. 또 혹자는 별명을 붙여서 음악계의 아카데미상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좀 돕는 차원에서 그래미가 정확히 어떤 상이고 왜 이렇게 세계 음악계에서 상징성이 큰 건가요? 네, 사실 세계적으로 음악 시장 1위는 미국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사실 4대 음악상은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그리고 빌보드 뮤직 어워즈, 그리고 MTV 뮤직 어워즈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래미 어워즈가 최고 권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상식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이제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이 팬들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미 어워즈는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음악인, 음악 산업 엔지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프로듀서, 스튜디오 운영자 등 정말 음악 산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하기 때문에 명실공히 음악인들이 음악을 생산하고 또 이제 향유시키는 그런 종사자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상을 갖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4대 대중문화상인 영화의 오스카, TV 에미상, 그리고 음악의 그래미 어워즈, 그리고 이렇게 이 무대 공연의 토리상과 아울러 가지고 최대 권위를 갖는다고 보겠고요. 제너럴 필즈라고 하는 이 본상이 있는데 본상은 바로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올해의 앨범, 그리고 최고의 신인상. 이 최고의 신인상은 이제 캐치아이가 이번에 후보에 오르기도 했었고 이외에도 올해 프로듀서, 올해 송라이터 등 이런 본상을 최고의 또 그중에 그 상으로 이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이 그래미상인데 여기서 K-팝이 수상한 건 올해 골든이 사상 처음이죠. 그런데 사실 좀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전 세계를 휩쓴 이 K-팝의 제왕 BTS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수억 뷰를 자랑했던 이 싸이도 있었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곡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조회수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그래서 당시에는 20억 뷰밖에 안 됐었는데 그걸 이제 경으로 바꾸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 실제로 이 베스트 뮤직비디오 부분에 그래미 어워즈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그때 빌보드에서 7주간 2주에 머물렀던 측면이 있고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워낙 빌보드에서 1위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 3년 연속 후보에 올랐고 또 여러 차례 그래미 어워즈의 무대를 또 꾸미는 공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상에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래식 부분에서는 우리가 수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에 조스미 소프라노가 실제로 최초로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 이 황병준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2012년, 2016년에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클래식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중음악상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K-팝 혹은 우리 대중 뮤지션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어렵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실 세계인들이 수상하기에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워낙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 다른 음악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조하셔서 우리만 뭐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점차 이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랬던 그래미 어워즈에서 우리 K-팝이 새 역사를 썼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 것이겠죠. 자, 그렇지만 기대를 모았던 이 제너럴 필드, 그러니까 본상 수상까지는 이어지질 못했는데요. 사실 후보에도 대거 올라 있었고 아파트 같이 이렇게 반응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곡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데 어떻습니까?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최대의 그런 성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3년 연속 후보에 올라서 참 큰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무려 3개 팀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었고 그 3개 팀이 무려 11개 부분에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면 캐대언의 골든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본상 후보라고 할 수 있는 올해의 노래에 올라간 것뿐만이 아니고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에 올라갔는데요. 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는 이 골든만이 아니고 이 로제도 올라갔고 또 캐치아이도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수상은 한 팀 정도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골든 같은 경우 그 외에도 베스트 리믹스드 레코딩상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트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그리고 베스트 컴플레이션 사운드 트랙 포 비주얼 미디어 등 매체에 맞게 후보에 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요. 그리고 로제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의 노래뿐만 아니고 올해의 록 레코드 후보에 올랐고 또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이렇게 3개 부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각별한 의미가 있었고 캐치아이는 미국에서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바로 이제 본상에 해당되는 올해의 신인상 후보에 올랐고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쨌든 풍성한 기록을 이제 차지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아쉬운 감도 있고 여전히 높은 벽을 실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K-팝은 분명 전 세계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었습니다. 특히 시선이 집중되는 오프닝 무대, 여기도 아무나 설 수가 없는 무대인데요. 올해 그래미 시상식의 문을 연 곡, 바로 로제의 아파트였죠. 당시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로제가 아파트를 통해서 오프닝을 장식했다는 건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음악 시상식뿐만 아니고 영화제 시상식에서도 첫 무대를 누가 선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후보에 오른다 하더라도 아무나 무대를 장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2020년과 2022년에 공연했습니다마는 보이그룹으로서 이제 공연을 했고 그런데 이 솔로 가수 또 솔로 K-팝 걸그룹 멤버로서의 그런 입지를 가진 로제가 공연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로제가 아파트를 부르게 되면서 빌리 아이리시라든지 그리고 마일리 사이러스 같이 세계적인 팝 가수들이 같이 소위 말해서 떼창을 했거든요. 합창을 했기 때문에 이런 풍경은 정말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그래서 압도적인 오프닝 퍼포먼스를 보여서 그 자체가 이미 화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시상식 사회자도 언급을 했는데요. 아파트가 한국식 술놀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요즘 미국에서 술 먹을 그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술 먹으면서 이 아파트를 이제 호명하고 부르면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해서 이 로제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지금 미국에서 이제 위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보셨지만 이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마치 중고등학생들처럼 뛰면서 즐기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아파트가 시상식의 문을 활짝 열고 골든이 여러 부문에서 존재감을 보였던 2016 그래미 어워드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래미 어워드에서 K-팝이 남긴 성과와 의미 어떻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추구했던 세계화 그리고 이제
미국 진출의 어떤 전략들이 지금 현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전략을 취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로제는 브루노 마스와 함께 같이 이제 콜라보를 해서 이제 듀엣으로 활동을 해서 그것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와 융복합하는 전략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OTT를 잘 활용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 K 콘텐츠를 많이 알려왔는데 이번에도 캐대언이 그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캐대언이 애니메이션 장르로서 이제 넷플릭스라고 하는 글로벌 OTT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우리 K-팝의 브랜딩이라든지 또 우리 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알렸던 점이 결과로서 우리한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지화 전략도 우리가 추구를 했습니다. 캐치아이가 대표적인데요. 미국 현지에서 오디션을 열어서 다문화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세 개의 어떤 이제 후보자들 그리고 참여자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북미를 중심으로 지금 K-팝 시스템과 K-팝 매니지먼트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캐대언 같은 경우는 요즘 세대들은 영상을 통해서 음악을 소비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각적 미디어 부분에 다수 후보가 올라왔다는 것은 미래 세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흐름은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K-팝의 사상 첫 그래미 수상이라는 점에서 해외 언론들도 이번 결과에 많은 주목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번 수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우리 국내에서는 캐대언의 골든이 우리 노래냐 이렇게 이제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넷플릭스가 투자를 하고 이제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데다가 이제 저작권도 그 콘텐츠에 가지고 있다는 어떤 측면들이 이제 있고요. 그리고 소니 픽처스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테드를 비롯한 우리 K-팝 제작진 혹은 프로듀서, 작사, 작곡가들이 만들었다는 점을 외신에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오랜 무관의 갈증을 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AP통신이라든지 할리우드 매체인 버라이어티지 같은 경우는 최초의 K-팝 수상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C 뉴스 같은 경우는 미국 주류 음악계가 K-팝을 수용하는 증거다. K-팝이 전 세계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미국 현지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높은 성과다 이렇게 우리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본 것처럼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K-팝은 의미 있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분명한 진전은 맞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온전한 인정은 아직 아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은 아까 이제 관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배드버니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앨범으로 올해 앨범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배드버니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라틴팝의 주역이거든요. 그 배드버니가 상을 받는데도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올해의 앨범상으로 후보에 올랐다가 그때도 이제 고배를 마셨었거든요. 비욘세 같은 경우에도 흑인 팝스타인데 이제 인종 어떤 그런 측면들 때문에 좀 많이 고충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미국 안에 있어도 심지어 배드버니는 미국령의 푸에르토리코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까이 있는 팝 가수들도 그래미에서 상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베스트 팝 리듬 포 비주얼 미디어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뭐 테디라든지 그리고 이유한, 곽준규, 남이동, 서정훈 이런 우리 K-팝 이제 창작자들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그래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약간 좀 거대한 물탱크 같아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대움은 간의 기별도 안 갑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기 패밀리를 인정하고 자기와 같은 어떤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굉장히 쉽게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단계라는 점에서 인식을 하고 계속 스텝 바이 스텝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있다라는 점을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거대한 물탱크를 촛불 하나로 태우고 있었다면, 덮이고 네. 있었다면 이제는 촛불이 굉장히 여러 개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언젠가는 그러려면 뜨겁게, 이제 네, 맞습니다. 그 현지의 수가 협업과 같이 콜라보를 작업하는 노력들을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의 어떤 전략을 우리가 잘 잡았다. 그리고 2027년에도 그런 성과들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대중음악과 관련한 시상식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골든의 행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열리죠. 영화계의 축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골든이 유력한 주제가상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지난 6월부터 골든 이제 그래미 어워즈를 넘어서 가지고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라와 있고 또 캐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아카데미상이 열리는데 여기에 2개 부분 후보로 이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수상 가능성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미 어워즈와 비슷한 것은 아카데미 상도 그 회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 회원들은 그래미 어워즈와 비슷하게 현업에 종사하는 뭐 예를 들면 시나리오 작가, 감독, 또 엔지니어, 또 스태프들이 참여를 하고요. 특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투표권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미 어워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주제가상하고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이제 수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대체적인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 역사를 쓰게 된 2026 그래미 어워즈를 분기점으로 해서 과연 K-팝이 또 어디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 2026년 올해의 흐름 평론가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그래미 어워즈는 사실 영미권의 그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미권은 개인주의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는 시상식입니다. 근데 우리 K-팝은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 이제 형태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은 우리 K-팝 형태를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즐기고 흥을 나누면은 배가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K-팝에 관련돼서 기획형 아이돌 아니냐라는 인식이 또 그래미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또 이제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개별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로제가 보여준 활동 그리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 입대 전에 개별적인 활동을 하면서 전국 같은 경우는 빌보드 핫100 1위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활동, 완전체 활동을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이 보여주고 또 3월 20일 날 방탄소년단이 아리랑 발매를 하면서 3월 21일 날 또 개별적인 활동들을 하면서도 완전체 활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저는 2027년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후보에 오르고 수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의 K-팝의 아티스트 역량을 잘 보여주는 2026년의 결과가 2027년 수상 가능성을 높여주는 형태로 갈 것이다. 이렇게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왕이 돌아오는 2026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은 열렸고 이제 벽을 넘어서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2027 그래미 시상식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